영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7쪽의 정책학의 역사부터인데, 자, 27쪽에서 28쪽까지의 얘기는 뭐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동양의 옛날, 서양의 옛날에 그러면 정책은 뭐였냐? 근데 지난 영상에서 방금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홍수가 나면 어떡해? 가뭄, 다 농작물이 말라 죽으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군대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는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쟤네 나라, 쟤네 마을을 우리가 공격하면 좀 식량도 얻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홍수, 가뭄, 전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리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요.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외로 생존에 관련된 정책이 적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아실 텐데,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투 많이 하잖아요. 생사가 달려있는데,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데 왜 정책이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정책학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서양 역사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28쪽부터의 얘기인데, 일단 요걸 좀 얘기를 할게요. 요 1번, 2번이요. 자, 이 서양 기준으로는 시장 실패. 자, 정부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고, 뭐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거래하고,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물건 사고 팔고를 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점, 어느 한 사람은 너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어느 한 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맨날 착취,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장 영역,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정부가 이것저것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28쪽, 29쪽까지의 그냥 전반적인 얘기들이요. 자, 그리고 그 29쪽에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이 5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이후의 얘기고, 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완전히 이긴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정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60년대가 지나고, 자, 30쪽과 31쪽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가 세계대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승리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자, 사회 문제를 많이 개입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이게 정부가 뭐 돈도 많이 투자하고 뭐 많이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학을 연구하는 당시의 학자들이, 야, 이게 사회 문제를 너무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가치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철학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책학이 그때부터 크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딱 초반에 75, 76, 77, 78, 79, 80, 81년도 한 7년간 전 세계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당시에 미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 다음에 당시에 영국은 외환위기,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정부가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줄여. 굳이 정부가 할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할 거만 하고 아닌 거,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개인이나 기업에다 넘겨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작은 정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36조까지가 대체적인 얘기들인데, 이게 그 미국 행정의 흐름하고 우리나라 행정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36조쯤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요 4번과 5번의 얘기를 지금 말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게 정책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각 분야마다 다 내용이 다 개별적으로 다 있는 상태에 속해요. 그만큼 그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은 이게 미국이나 영국의 행정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너무 옛날부터 중앙 집권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때부터, 여러분 이게 역사 공부 저보다 많이 하셨을 거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다 분업을 하잖아요. 너는 뭐를 맡아, 너는 말을 키워, 자, 너는 소를 키워, 너는 뭐를 해, 너는 뭐를 해. 이게 분업이 된 상태에서, 자, 당시의 시민 백성들을 이제 같이 이게 잘 끌고 나가는 경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마찬가지. 자, 나름대로 다 분업, 그 다음에 등급, 뭐 이렇게 계급별로 나눠 놓고, 자,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 왕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신하들의 의지에 따라서 전체 국가가 다 움직이는 체제였다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때는 영토가 커지니까 더 정확하게 통치를 하려고 하죠. 자, 야, 왕이 중간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쪽은 네가 해, 저쪽은 네가 해. 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때 어떻게 됩니까? 야, 8도, 우리나라 전체를, 자, 확실히 나눠지죠. 저쪽은 함경도, 자, 이쪽은 평안도, 예를 들자 이렇게 다 쭉 나눠놓고 완전하게 피라미드 체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아주 중앙집권, 자,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체제가 너무나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해요. 그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군사 조직처럼 되어 있고 계급이 있고, 지방에 그 사또 수령들을 파견해서, 야, 거기는 네가 좀 해봐. 만약에 이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암행어사라 그러죠.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행어사 쭉 돌아다니면서, 아, 얘는 잘못했다, 얘는 뭐 했다. 그게 아주 6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휼, 어려운 사람 돕고, 조세, 세금 걷고, 축성,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 물 관리하는 거, 전쟁. 우리나라는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자, 전염병, 역병, 호환마마, 뭐 홍역, 콜레라,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흉년, 가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막 이런 거, 흉년. 자,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미군정의 영향이 또 거기에 중간에 확 들어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본의 제도나 법률이나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냥 다 이렇게 강제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미군정 기간에 또 미국식 이제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정책이 유입되면서 아주 우리나라 정책학은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다 섞여 있다고, 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잘 된 거, 일본에서 잘 된 거, 뭐 중국에서 잘 된 거, 뭐 전부 다 우리나라 정책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독특한 정책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왜냐? 이게 이 수업을 하나 정도만 적당히 이해를 하시면, 아,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이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철도도 그렇지만 뭐 항공기도 그렇고, 자, 버스, 고속버스 같은 것도 이야기할 게 많죠. 그래서 정책학은 우리 일상에 다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스며들어 있어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또는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정부가 다 하지? 진짜 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대표적인 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에 요새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성상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야, 이거 좀 정리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좀 걷기 편안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그런 걸요? 자, 그리고 걸을 때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걸으면 오래 걸으면 좀 발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거. 야, 이거 좀 해봐. 자, 딱딱하게 걷는 길.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걷는 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 지압해야 된다고 돌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난 다 싫어. 왜 흙길? 원래 흙으로 돼 있는 그 길은 왜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공원에 4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딱한 길, 이렇게 부드러운 길, 그 다음에 지압, 이렇게 돌 이렇게 지압, 그 다음에 흙길이요. 이게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 다양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게 공원이나 산책로에 그게 거의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프로그램, 사업, 정책들이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